귀공자. 영화 관상 아시죠? 여기서 수양대군 납시오 하는 장면이 유명하잖아요. 이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끌어내리고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 제7대 왕 세조입니다. 세조에게는 2명의 책사가 있었어요. 오른팔 한명회와 왼팔 신숙주 말이죠. 이 중 오늘 등장할 인물은 바로 신숙주입니다. 신숙주는 집현전 학사 시절부터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았고 나중엔 세조의 왼팔이 되어 조선 최고의 관직인 영의정에까지 오른 인물이에요. 이 신숙주의 넷째 아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신정인데요. 책 조선의 역사를 바꾼 치명적 말실수를 통해 신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버지가 당시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실세였으니 신정은 어려서부터 온갖 특혜를 다 받으며 자라왔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 철이 좀 들어야 했는데 신정은 그러질 못했어요. 신정은 욕심이 그득그득한 인물이었습니다. 대학자의 아들이면서 공부는커녕 시장 왈패들과 어울려 다니며 상인들한테 돈이나 뜯고 다녔는데요. 신숙주는 그런 아들을 나무라며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사정사정했지만 신정은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조가 신숙주를 불러 술자리를 가집니다. 내 듣자하니 요즘 넷째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던데 그러지 말고 내가 그 아이에게 적당한 자리를 제수할 터이니 일단 관직을 시작토록 하는 게 낫지 않겠소. 그러자 자리에 있던 신숙주의 사돈 신정의 장인이죠. 그도 옆에서 한수 거둡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과거만 시험입니까? 일단 음서로 관직을 하다가 문신중시에서 급제를 하면 되지 않소이까. 여기서 말하는 문신중시란 문신이 치르는 승진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조선에선 10년에 한 번씩 정삼품 이하 관직을 가진 당하관들을 모아 시험을 칩니다. 이 시험에서 합격하면 6품 이하의 벼슬 아치는 6품직으로 승진하고 당하관은 당상관으로 승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세조의 배려에 따라 신정은 품계는 높지만 실권은 작은 정사품 종친부 전첨이라는 벼슬에 임명됩니다. 시간이 흘러 문신중시를 치르는 날이 되자 신정은 두 친구와 함께 시험을 치르러 옵니다. 이 중 한 명은 양수사라는 인물로 속과에서 장원급제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실력이 출중했는데요. 나머지 한 명은 신정처럼 음서로 관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정이랑 이 친구가 애초부터 자기들은 합격할 실력이 못 되니 양수사의 답안지를 베끼기로 한 건데요. 이때 당시 신정의 아빠 신숙주가 시험을 총괄했으니 그야말로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었죠. 그렇게 이들은 계획대로 컨닝을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시관들이 모여 합격자를 추리고 이제 등수를 매기려 하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장원은 양수사로 하면 될 듯한데 문제는 다른 2명의 답안지가 양수사의 것과 너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신숙주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장원은 무슨 장원이요.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리도 유사한 답안이 나올 수는 없지 않소. 규정대로 세 사람 다 낙방시키시오. 그렇게 세조에게 보고를 올리는데 전말을 들은 세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허, 영상도 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셋 다 합격시키도록 하라. 그렇게 신정은 문신중시에 급제를 하여 20대 중반의 나이에 정삼품 당상관인 예문관 직제하게 제수됩니다. 이후 세조, 예종이 죽고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신정은 왕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동부승지에 오르는데요. 그리고 성종 5년엔 마침내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도승지에 임명됩니다. 그야말로 아빠 잘 만난 덕분에 인생 쫙 핀 거죠. 그런데 부정부패의 온상.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신정은 당상관이 되어서도 옛날 버릇을 못 버립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껏 신정이 자기 노력으로 이룬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아빠 잘 만나서 공부도 안 하고 관직에 오르고
컨닝하다 들켰는데도 처벌은커녕 승진해버렸죠. 동부승지로 승진한 것도 성종이 왕이 되는데 신숙주가 힘을 보태줘서 그 덕에 승진한 거예요. 이것도 아빠 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누구는 인생 하드코어로 사는데 신정은 그냥 이지도 아니고 슈퍼 이지 모드로 사는 거죠. 그런데 얘가 욕심이 좀 많습니까? 영의정 아들씩이나 됐으면서 깡패들 데리고 상인 돈이나 뜯고 다니던 애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젠 왕의 최측근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이 권력을 이용해 온갖 비리 악행을 밥 먹듯이 하고 다녔겠죠. 신정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거라면 그게 집이든 땅이든 노비든 가리지 않고 기어코 손에 넣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최측근이자 조선 최고 실세의 아들이 그러니 누구도 그에게 항의하질 못했는데요. 신정은 그렇게 빼앗은 재물로 대궐 같은 집을 짓고 금, 은으로 장식된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종 6년 신숙주가 59세를 일기로 눈을 감습니다. 신정이 그리도 부정부패를 일삼고 비리와 악행을 저질러도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신숙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숙주가 죽었으니 이제 신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거짓과 위선의 말로. 성종 8년 8월 신정이 여묘살이를 마치고 돌아오자 성종은 그를 이조 참판에 제수합니다. 이조 참판은 인사권을 가진 이조의 넘버 2예요. 그 말은 신정이 헤쳐먹기 아주 좋은 자리였단 건데요. 신정은 전매 특허 매관 매직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벌어들입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헌부 대사헌, 지금으로 치면 검찰총장이 부정부패의 온상 신정을 탄핵하는데요. 그러나 성종은 신숙주의 공을 생각해서 공조 참판으로 전보 발령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신정의 비리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러자 또다시 신정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는 대관들. 성종은 이번에도 관직을 변경하는 정도로 무마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대관도 좀처럼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러자 성종도 어쩔 수 없이 신정을 외직인 평안도 관찰사로 발령하는데요. 하지만 신정의 비리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신정은 하루라도 빨리 한양으로 돌아가려고 거짓 공로를 만들어서 보고를 올려요. 일이 잘만 풀리면 금방 복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이 조정에서 신정에 엄청난 비리가 폭로돼 버립니다. 고발자는 한 사노비로 그는 비록 신분은 미천한 노비였지만 엄청난 재물을 축적한 거부였습니다. 그는 한 절에 소속돼 있었는데 절에 들어온 시주돈을 몰래 빼돌려서 이걸로 장사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어요. 그런데 신정이 이 얘기를 듣고는 공문서를 위조해서 이 노비를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립니다. 일단 노비를 자기 소유로 만들고 그 다음 또 작업을 해서 노비의 재산을 전부 뺏으려 한 거죠. 그러나 이 영특한 노비는 그냥 당해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관청에 고발을 해봐야 씨알도 안 먹힐 테니 아싸리 이 위조된 공문서를 들고서 한양까지 찾아와 고발해버린 건데요. 그런데 아까 신정의 아버지 신숙주 소개하면서 신숙주가 세조의 왼팔이고 세조의 오른팔로 한명회란 인물이 또 있다고 했죠. 한명회는 성종의 장인으로 당대 최고의 실세였어요. 그래서 이 한명회가 나서서 일이 커지기 전에 신정이 위조한 공문서를 없애버립니다. 아빠는 죽어서 없지만 이번엔 아빠 친구가 커버를 쳐준 건데요. 그래서 어찌저찌 잘 넘어가나 했는데 나중에 사헌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는 본격적으로 신정의 뒷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신정이 위조한 공문서가 이것 말고도 더 있는 거예요. 사헌부 사관원에서는 매일같이 신정을 차명에 처하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아무리 성종이라도 이 정도 되는 사안을 그냥 덮을 순 없었어요. 다만 신숙주를 생각해서 마지막 자비로 고문은 하지 말고 자백을 받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상이 이리도 명백하거늘 끝까지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대는 신정.
정아, 지금이라도 죄를 자백하고 허물을 뉘우친다면 내 너의 아비를 생각해 석방해주마. 이는 모함이옵니다, 전하. 신의 아비 신숙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컨대 신은 결코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사옵니다. 내 너의 아비를 생각해 마지막 온정을 베풀려 했거늘 내 놈은 끝까지 죄를 뉘우칠 기색이 눈꼽만큼도 없구나. 여봐라, 국문을 가해서라도 필히 이놈의 자백을 받아내거라. 그렇게 고문이 가해지자 결국 죄를 인정하는 신정. 신정의 죄상이 이리도 낱낱이 밝혀졌으니 죄인을 자명에 처하시옵소서, 전하. 성종은 고민 끝에 진짜 마지막 자비로 차명 대신 사약을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성종 13년 4월, 아버지 빽 믿고 거짓과 위선으로 온갖 비리와 악행을 일삼던 신정은 사약을 들이키며 생을 마감합니다. 치명적 말실수. 오늘 내용은 이경채 작가님의 신간 도서 치명적 말실수를 참고해 만들었습니다. 치명적 말실수는 조선의 역사를 바꾼 치명적 말실수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조선사를 바라보는 책인데요. 여러분,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의 기틀을 잡은 정도전이 과거에 한구조 유방이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구조를 쓴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기존의 조선사 책들은 대부분 일관된 시각으로 일관된 사건으로 조선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해요. 물론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전개하는 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이러한 새로운 시각이 너무도 흥미로웠는데요. 조선사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재밌게, 아니 조선사를 잘 알수록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치명적 말실수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